사조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이 제격, 즉 재성격이죠. 재성격의 주요 논점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 제격의 주요 논점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제격이 정관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 성격이 되죠. 이걸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 재성격이 식신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 어, 정관을 상신으로 사용하든 식신을 상신으로 사용하든 이 경우는 모두 일간이 신강한 것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죠. 어, 반면에 일간이 이 재성에 비해서 약한 경우는, 즉 신약한 경우는 인성으로서 생존을 받아야 좋다고 그랬죠. 그 경우는 이 재성격이 인성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죠. 이른바 이것을 제격패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재성격이 인성을 차고 있다. 인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제격의 주요 성격 요인은 제가 왕에서 정관을 생하는 경우, 이걸 제왕생관이라고 그러죠. 이 경우를 이 재성격이 정관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죠. 그리고요, 제격이 식신의 생을 만났다. 즉, 제격이 식신을 상관으로, 식신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제격의 두 번째 성격 요인이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모두 일간이 이 신강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 전제가 달려 있죠. 어, 반면에요, 이 재성격이 인성을 투한 경우, 즉 이 경우가 제격패인이죠. 어, 제에 비해서 일간이 약하면은 인성을 상신으로 사용해서 일간을 생존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른바 제격패인에 해당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렇게 제격에 있어서 인성과 식신이 모두 다 투한 경우, 투관이 된 경우죠. 그러니까 어, 상신을 정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식신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인성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이 식신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혼합된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 천간에 이게 제격인데 천간에 이 비겁을 제외하고는 비겁은 우리가 용신이나 그 자평진전에서 용신 즉 격국으로 어, 격국 용신으로 삼지를 않죠. 비겁은요. 왜 비겁은 격이 될 수가 없느냐? 격국 용신으로 삼을 수가 없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이 재성은 나의 목숨의 원천이라고 했죠. 그것을 양명지원이라고 해요. 기를 양자, 목숨 명자, 근원 원자. 그래서 내 목숨을 길러주는 원천이 재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사용하고 사용한다는 얘기는 보다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겁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즉 비겁을 격국용신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이 비겁은 바로 재성, 내 목숨의 원천인 양명지원을 극해서 빼앗아 갑니다. 분탈해 가지고. 이게 내 목숨의 원천인데 내가 잘 되자고 이 비겁을 사용하면은 잘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내 목숨의 원천이 줄어들죠. 그래서 양인격과 녹겁격, 즉 걸록격과 월겁격의 경우는 격국과 용신이 분리가 되죠. 재관인식과 즉 제격, 정관격, 인수격, 식신격 이런 데서는 또 칠살격, 상관격
이런 데서는 격국과 용신이 동일하게 되죠. 그러나 양인격과 역곡격, 즉 걸록격과 월곡격에서는 격국과 용신이 분리가 되죠. 분리된다 소리는 얘는 이 비겁은 격국 용신으로 사용하지가 않다는 거죠. 사용하면은 잘 되려고 사용하는 것인데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의 원천이 줄어들어요. 이게 일간에게 불리하게 되니까 양인격과 녹곡격에서는 그 용신으로 비겁을 사용하지가 않아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양익격과 월곡격에서는 녹곡격에서는 그 격국과 용신이 분리가 되는 것이죠. 이 상신도 대부분 이렇게 이 자평진전의 입각에서 보면은 이렇게 천간에 일간과 같은 오행을 재해놓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인성과 식신이 있는 거죠. 여기도 재성격인데 개수가 4월에 태어나서 채격이죠. 채격인데 이렇게 식신과 여기 식신과 인성이 천간으로 이렇게 투관이 된 거죠. 여기도 이제 비견이나 겁재를 제해놓고 보니 어, 이게 비겁은 원칙적으로 용신이나 이런 상신 후부에서 자평진전의 입각에서 볼 때는 원칙적으로 후순위입니다. 예,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겁을 천간에 있는 비겁을 제해놓고 보니 이게 천간에 떠 있는 것이 투관된 게 인수와 식신만 있다는 거죠. 인성과 식신이 동시에 이렇게 떠 있는 경우, 그 경우를 공부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재성격의 상신을 찾을 때 첫 번째로 정관을 찾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식신을 찾고, 이 정관이나 식신은 일간이 신강함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고요. 인간이 신약할 경우는 이 상신을 인성으로 찾아야 되는데 이때 인성과 식신이 일간과 같은 오행을 제해 놓고 보니 이렇게 인성과 식신만 투관된 경우가 있죠. 여기도 임수와 개수 같은 오행이니까 제외하고 놓고 보면은 여기 인성과 식신만 이렇게 투관이 됐다는 거죠. 그런 경우 재성격에 있어서 인성과 식신을 함께 쓴다. 그래서 인식겸용이라고 그래요. 인성과 식신을 함께 사용한다는 거죠. 여기는 함께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인성이 이제 이게 편인이라 효신이죠. 식신 이렇게 해서 효신이 탈식을 하면은 효신 탈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나 이렇게 시와 연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괜찮다는 거죠. 이렇게 병화가 이 경금을 극하기가 이 식신 입장에서는 병화가 칠살이에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극하는 힘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신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보니까 바로 이렇게 효신 탈식이 되죠. 을목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신금이 칠살이죠. 그래서 효신이 탈식이 되는데 이 경우 보면은 이, 이 사화의 지장간에 보면은 무경병이 있는데 이 무토 입장에서는 이 사화에서 록을 얻은 거예요. 즉 본기에 해당하죠. 본기. 이 병화에 대응해죠. 이 여기로서의 무토가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 이게 탈식이 돼도 여기 이 사화 속에 있는 본기에 해당하는 무토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재생관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재생관을 해서 재격에 있어서 재생관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 제격에 있어서 첫 번째 성격 요인이 정관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주로 이제 개수일간에 이게 4월 달에 태어난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이 사화의 본기가 병화인데 이게 무토도 함께 여기에 내장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효신이 탈식이 돼도 효신으로 이 식신이 탈식이 돼도
이게 제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식신격이면은 격이 무너지죠. 그런데 여기서는 식신격이 아니라 제격이에요. 제격. 제격이 정관을 생한 경우, 제왕생관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연스럽게 그게 형성이 된 거죠. 이게 4월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제격이 왕에서 관을 생하는 제왕생관에 해당하게 하는 그 구조가 이렇게 개수일간에 4월 달에 태어나면은 되는 거예요. 요런 때는 이 사주에 편인이 효신이 식신을 탈식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제격이니까 제격의 성격령이 첫 번째로 어, 정관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미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식신이 탈식이 돼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제격이 인성과 식신이 함께 투했지만 여기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서 효신 탈식이 안 일어나면 상관없죠. 그런데 여기는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수 있어서 이거를 볼 때 평진전 일관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일간을 제외해 놓고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라. 그러나 이제 일간에도 여기에 이 칠살에 요 편인의 그 정관이나 편관이 있으면 지금 여기가 정화가 있다든지 병화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 신금이 을목을 정화나 병화를 뛰어넘어서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는 효신 입장에서 관살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극하는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돼도요. 이렇게 이 편인이 이 식신을 극할 수가 있죠. 그래서 효신 탈식이 돼서 이게 식신격이 아니고 재성격이기 때문에 또 재성격에서 제격이 재성이 왕에서 정관을 상신으로 해당하는 거에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를 이렇게 놓고 볼 때, 효신이 탈식했구나. 편인이 식신을. 그래서 이게 안 좋은 사주고 합격 사주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식신은 비록 망가졌다고 그래도 이게 인성이 강하고요. 또 여기 연에 겁재가 있고 여기 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간이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간도 힘이 어느 정도 있고 인성이 있기 때문에 제격이 이 정관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 즉 제왕 생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시 귀격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논리죠. 둘 다 아주 중요한 그 함의 그 인사이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걸 자평진전 원본에서는요, 뭐라고 설명해 놨는지 한번 보면요. 재성격에 있어서 식신을 사용하죠. 이거 식신을 사용하는 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제왕 생강하고 식신 사용하는 경우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인성을 사용하는 것을 겸하는 경우가 있다. 즉 제격이 인성과 식신을 함께 겸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요 경우에 해당하죠. 요 경우. 그래서 요 식신은 인성과 더불어서 인성과 요 병화와 식신인 경금이 서로 장애가 안 된다는 거죠. 즉 병화가 경금을 극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극하지 않느냐? 이렇게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은 얘네들한테 이 식신한테 이게 설을 당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적천수 식간론을 얘기할 때 이렇게 모토는 이 병화를 이렇게 잘 설계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연까지 이렇게 도달해서 경금을 극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식신도 사용할 수가 있고 인성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장애가 안 된다. 혹은 혹은 이게 암관이 있어서 요 경우가 이제 무토가 암관이죠. 여기 개수 입장에서는 암관이죠. 여기 이 무토를 이 병화에
대응하는 이 본기란 얘기입니다. 모토가. 여기가 아니라. 이게 고서를 읽다 보면은 이 모토는 사화에서 록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이 록은 다 지장간의 본기를 의미합니다. 본기. 고서에서는. 그렇지 않고 일부 어떤 선생님들처럼 이 모토의 이 사생지 중에 모토는 좀 예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서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요. 록을 얻었다고 합니다. 즉 본기를 의미해요. 본기. 즉 병화에 대응하죠. 이 논리는 외격, 특수격을 설명할 때 누누이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은 이게 암관이 있으면 여기 관이 있죠. 여기 모토. 이 경우는 이제 위의 문장은 서로 장애가 안 되는 경우죠. 즉 이렇게 극을 못 온다는 거죠. 장애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이 밑에 문장은 암관이 있어서 있고 식신을 제거한다. 즉 장애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효신이 식신 탈식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극해서 이렇게 식신을 없앴다는 거죠. 그래도 암관이 있어서 지킨다는 거죠. 요게 이게 무토를 이게 식신으로부터 정관이 있어도 정관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무토가 개수 입장에서는 정관이죠. 정관은 정관의 칠살은 상관이에요. 그러나 이 정관 입장에서 식신은 정관이에요. 이 정관 입장에서 이제 자기를 이 정관도 이 식신도 결국은 정관을 극한다는 얘기죠. 여기 무토 입장에서 보면은 을목이 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청강 글자는 그 동어니까요.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어, 이 효신이 즉 편인이 이 식신을 극해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을목이 무토를 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토인 정관 입장에서는 관이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 이 모두 즉 요 사주처럼 이렇게 편인이 식신을 그 극하지 못하는 서로 장애가 안 되는 요 경우나 이렇게 극한다고 그래도 효신이 탈식을 시켰죠. 그래도 이건 식신격이 아니고 재성격이기 때문에 요때 암관이 있으면은 요 식신으로부터 식신의 정관을 극할 수가 있는데 이 식신을 편인이 날려버린 거죠. 여기 신금이 을목을 날려버려서 정관이 보호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자연스럽게 제가 왕에서 정관을 생하는 제왕 생관, 즉 제격이 정관을 그 승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모두 즉 이렇게 인성과 식신이 함께 투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이렇게 있어서 극을 못 하는 경우나 설령 극을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암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제왕생관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즉 이사주나 모두 다 귀격이라는 거죠. 귀격. 이렇게 사주에 효신탈식, 식신이 밥그릇이 뒤집어졌어도 엎어졌어도 이거는 식신격이 아니고 재성격이기 때문에 귀격에 해당한다는 논리죠. 상당히 중요한 논리죠. 예, 오방안의 명언을 보면은요, 블라블라 있는데 요게 오방안의 사주죠. 여기서 이제 방안은 이게 중국에서 그 과거를 그 2등으로 합격하면 즉 차석 합격한 사람을 방안이라고 그래. 방안이라고. 그래서 오방안의 명예죠. 이렇게 재성격이라고 그래도요. 제격이라고 그래도 얼마든지 이 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래서 자평진전 2권 시간에 제격이든 뭐 칠살격이든 무슨 격이든 아주 좋은 격국 클래스가 높은 격서부터 아주 귀격서부터 천격이 다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무슨 중간격이면 뭐 무조건 좋고 칠살격이면 뭐 무조건 나쁘고 그런 게 없는 거죠. 칠살격이라고 해도 아주 좋은 경우가 좋은 경우에서부터 나쁜 경우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할 수 있고요. 칠살격도 마찬가지고 모든 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격이라고 해도 이렇게 차석 합격을 했다는 얘기죠. 요 사주를 보면은
경금과 병화가, 이게 병화가, 이 경금은 이게 이 두 개의 무토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 칠살인데 병화가 얘들이 얘들한테 막혀가지고 이 경금이 보호된다는 거지, 식신이. 그래서 경금과 병화는 두 개의 무토가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식신이 병화로부터 공격을 안 당하는 거죠. 식신 입장에서는 병화가 칠살인데 이 무토가 가로막고 있다. 이거는 이제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경금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 효신 입장에서 보면, 병화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극하려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가는 과정에서 기운이 다 빠집니다. 이렇게 설기댕에서 1차로 빠지고 2차로 빠지고. 그러니까 거의 힘이 이제 없게 되는 거예요. 극하로 갈 생각을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래 바로 막혀서 극하지가 않는다. 병화가 극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이 식신과 인성이 서로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이거 첫 번째 경우라 이런 거죠.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게 귀격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평강백의 명은 요 사주죠. 요 사주는 비록 식신과 인성이 서로 극한다. 예, 효신이 식신을 극해서 식신을 전복시켰죠. 탈식시켰죠. 그러나 사중의 무의 관이 이게 이 식신을 극해서 을목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요 식신으로부터 정관이 공격받는 것을 날려버렸다는 거죠. 이 식신을 작용하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사중에 있는 무토 정관이 보존된다는 거죠. 보존되다 보면은 이게 제격이고 제왕생관이 된 논리구조가 된 거예요. 이게. 이것이 식신을 없앰으로써 정관을 보호한 경우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해당한다 얘기죠. 제격이 제가 왕에서 정관을 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비록 식신 입장에서는 편인한테 탈식이 됐으나 귀격이라는 거죠. 모두 귀격이라고 했으니까. 이와 반대면 이것이 뭐죠? 관을 지키는 거죠. 관을 지키는. 이와 반대는 관을 지키지 못하면 이 얘기예요. 관을 지키지 못하면 즉 을목이 제기능을 하면은 그 얘기거든요. 제기능 하면은 이 목곡토를 하죠. 목에 무토를 극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아 복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복이. 그래서 이렇게 효신 탈식이 됐다고 그래도 식신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귀격이란 얘기죠. 이 논리는요. 가만히 보면은 이게 재성이죠. 제격은 정관격이든 제격이든 간에 나의 반대 진영이라고 그랬죠. 카운터파트이기 때문에 이 격은 그 자체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원령이 가장 센 겁니다. 격은 원령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무슨 제격이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 재성의 기운이 가장 강력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재성이 있고 또 재성이 있고 또 자진 합까지 했어요. 이게 재성의 힘이 막강하죠. 이게 재성의 힘이 막강하다는 얘기는 나와 재성과 시소를 탔을 때 이 재가 훨씬 무겁다는 거죠. 그러면 인성으로부터 내가 생존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 병화가 필요한 거죠. 병화가. 그랬는데 식신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 식신으로 또 강한 재를 생해서 이게 어, 강한 재를 더 강하게 해서 합격 아닙니까? 괜찮다는 얘기죠. 효신 탈직도 안 일어나고. 이것은 마치 이게 이제 정관격이라고 그랬죠. 그 유명한 설상공의 사주예요. 대부분 이게 인수격 신금의 그 무임경 중에 임수가 이렇게 투관이 돼서 이거를 인수격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평진전 책의 원문에 보면요. 분명히 이것은 정관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관격인 이유는 이 무토의 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정관격의 성격 요인은 첫 번째로 재성의 생을 받거나 두 번째 인성으로 어, 보호를 받거나 세 번째 그 정관 자체가 투관이 되거나 하면은 정관격이 성격이 돼요.
박경 요인은 아, 상관으로부터 극을 받든지 두 번째로 예, 평관을 봐서 관살이 혼잡이 되든지 세 번째로 중간이 돼도 박경 요인이 된다고 그랬죠. 이 경우를 보면은 예, 이렇게 정관이 강하죠. 이게 경금 입장에서 보면은 예, 지지의 성격을 음양오행을 규정하는 게 지장간의 본기라고 했죠. 이게 무임경이기 때문에 즉 경금이 금이기 때문에 신을 이게 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금이 플러스 금이기 때문에 음양 중에 양인 거죠. 그래서 이 신금이 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경금과 을목이 어느 정도 강하냐 놓고 보면은 나의 반대 진영이 이 정관이 어느 정도 강하냐 보면 경금 입장에서는 원령을 얻은 거죠, 이게. 그리고 여기에서 또 록을 얻었죠. 여기서는 장생을 얻은 거죠. 이게 센 거죠. 거기다 대고 이 재를 보니까 재성이 막강해요. 이게 사화에서는 록을 얻었고요. 여기 무토가요. 여기 인에서는 이게 장생을 얻었어요. 힘이 막강한 이게 여기 경금도 즉 정관도 힘이 약하지 않는데 또 강력한 록과 장생으로 통근을 하고 있는 이 무토의 생까지 받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게 정관이 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관이 강한데 또 강력한 무토의 생까지 받고 있어서 이게 일간은 비록 여기 왕지죠, 제왕이죠. 여기에 통근을 했지만 정관과 일간 나를 비교해 보니까 정관이 어, 너무 강력한 거죠. 그래서 인성이 꼭 필요할 상황이에요, 인성이. 인성이 필요한데 여기에 토국수를 당할 염려가 있는데 이 재성이 이 자기의 정관인 을목이 모토를 극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재성이 을목을 뛰어넘어서 임수를 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인성으로 이렇게 정관은 강하고 강한 데도 되고 재성으로부터 무토로부터 생명을 받으니까 힘이 센 거죠. 정관격에서 나의 비중과 힘과 이 정관의 그 힘의 세기를 그 형량을 해보면 이 정관이 강력하죠. 나보다. 정관이 세다는 얘기는 내가 약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꼭 인성으로 생조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인성이 지금 모토로부터 극받을 염려가 있었었는데 이게 을목일간이기 때문에 모토가 을목을 뛰어넘어서 임수를 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을목 입장에서는 이 인성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 모토도 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점이 이게 자평진전에서 강조를 하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설상공의 사주예요. 이게 상공은 이게 그 정승반열에 있는 사람을 그 상공이라는 직책이죠. 굉장히 고위직까지 이렇게 정관이 강해도 또 재성으로 생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여기도 보면은 재성이 강해요. 재성이 강해도 식신으로부터 생을 해도 여기 정관이 강한데 또 강력한 재성으로 생까지 받으니까 더 정관이 괜찮은 거죠, 이게. 이게 자평진전의 논리예요. 이렇게 여기 재성이 강해도 여기 재성이 강해도 여기 식신으로 또 생 받아도 괜찮다는 거죠. 그럼 더 강해도 여기 인성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인성으로 이렇게 나를 생주해 주니까. 그리고 이 재성이 이 제극인을 직접적으로 이게 이제 지지에 있잖아요. 이렇게 지지에 있어서 청간호 지지는 이제 삼합을 하면은 청간처럼 동원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건 허지지만 이게 원령 강력한 이 재성들로부터 조금 간접적이죠. 그래서 이 병화가 꼭 필요한 입장에 있는 거죠. 격국으로 봤을 때. 예, 이 논리와 지금 비슷한 거죠. 이 설상공 정관격 사주에서 재와 인성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좋은 사주가 됐듯이 재격에 있어서도 재성격에 있어서도 일간이 조금 약하니까 이렇게 이게 다 재성이거든요. 이게 진까지.
그러면 이 병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조로도 봐도 병화가 필요한 상황이죠. 한겨울에 토기 때문에 물은 굉장히 차죠. 예, 토는 깡깡 얼었죠. 그래서 병화로서 물을 어느 정도 따뜻하게 비춰줘서 따뜻하게 해줘야 이 물이 수생목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식신도 사용할 수 있고 인성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예, 이 얘기고요. 어, 이런 것, 이 설상공의 사주에 대응되는 거죠. 그래서 설령 이렇게 효신이 탈식해서 인성과 여기에 제격에 있어서 인성과 식신이 함께 투했는데 인성에 의해서 탈식이 됐다고 그래도 이게 암관을 가지고 있으면 지지의 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경우죠. 여기에도 을목이 이제 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저 심유천 선생 자평진전에서는 암관 내는 경우는 이런 주로 사화를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진토에 해당하는 이거를 그 암관이라고는 잘 안 해요. 이런 표현은 적천수에서 자주 나오죠. 설하고 선생이나 그 심유천 선생, 이 적천수적 접근이죠. 그렇죠. 여기인 을목을 수생목으로 한다고 그래도 수생목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 병화의 존재가 반드시 조우상 필요해요. 물을 따뜻하게 하고, 그래야 그 깡깡 얼은 그 토를 녹여줘야만 이 나무가 목을 기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경우 효신이 이게 식신 이제 요 경우는 식신이 날아간 경우죠. 이렇게 식신이 제거된. 이거는 겸용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겸용하는 게 아니고 식신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여기 지지에 있는 무토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돼서 제격이 정관을 생하는 즉 제왕 생관의 구조가 갖춰진 거죠. 그 편인 때문에 식신을 날려서 그렇습니다. 을목이 무토를 극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제왕 생관의 구조가 돼서 귀격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상당히 중요한 그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대부분 자기 사주에 이렇게 효신과 식신이 함께 있어서 이거 탈축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거기에 클래스가 사주의 그릇이 작아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점이 이제 이 자평진전은 철저하게 격국 위주로 사주를 통변을 한다는 얘기죠. 그 점이 차이가 있는 게 없죠. 이 설상공의 정관격을 설명할 때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주입니다. 이것과 대응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수가 재성이 많아도 식신으로 생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게 귓격이라는 얘기죠. 왜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성에 여기에서 이제 그 근이 되죠. 양간이기 때문에. 예, 이걸 상당히 중요한 논리고요. 요 점에 대해서 자평진전 그 평주 설하고 선생은 뭐라고 주석을 다뤄놨느냐, 즉 뭐라고 설명을 해놨느냐, 그걸 함께 보면요. 이 절은 이제 이거예요. 요거. 즉 이 두 사주를 의미를 하죠. 즉 제개혁에 있어서 천간에 인성과 식신이 함께 투해 있는 경우, 그 경우 그거를 보면요. 이 절은 어, 그 특히나 매우 혼돈을 준다. 이게 독자들의 눈과 귀를 매우 혼란케 한다는 거죠. 매우 특히나. 예. 그래서요, 이게 이제 그 아까 오방안의 명주 요 사주죠. 요거를 이야기를 해보면 요거는 자월의 이 정제 이게 자월 모토가 자월에 있으니까 정제죠. 정제월에 태어나서 어, 이게 병령했다. 즉 원령을 잡았다. 즉 뭐 자월에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중 을목이 여기다. 이게 이제 역시 적천수호는 양반처럼 이런 얘기를 하죠. 을목이 예. 이게 을목이 진에서 여기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제가 왕에서 저절로 관을 생하게 돼 있다.
제가 왕하죠. 이게 제 또 자진 학까지 해서 이렇게 수생목 여기 을목을 저절로 생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소위 지지에 있는 관이다. 그래서 암관이다 이거죠. 숨어 있는 관이다 이게 숨어 있는 관. 예. 그래서 요 사주를 보면은 연에서 경금은 한신이다. 이게 한가로운 글자다 이게. 왜 한가롭냐? 이게 한가롭다는 얘기는 별도로 뭐 특별히 중요한 글자가 아니다. 주로 이게 한신이라고 그러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쟤는 이미 왕하다. 여기 뭐 이게 수소 자진합 해가지고 금생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게 이미 왕해서. 그래서 이게 식신 저기 이 식신이 제가 이미 왕해서 식신의 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식신 입장에서는 얘를 생해줄 필요가 없어요. 금생수 해줄 필요가 없다. 이게 이미 왕인데. 그리고요. 이 식신은 또한 이게 암관을, 저기 을목을 이게 상할 수가 없다. 이게 금으로서 을목을 그 목을 할 수가 없다. 여기 불능하다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청각을자는 동하는 거고 이런 걸 읽을 때 좀 조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논리를 가지고 이게 묘고 속에 이렇게 암장이 돼 있으면 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 청강글자가 극을 못 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분명히 설하고 선생도 심춘 선생은 물론이고 설하고 선생도 즉 적천수 임철주 선생도 그렇고 설하고 선생도 그렇고 적천수 이론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묘구는 형충으로 열어야 좋다는 논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는 묘구는 형충으로 열어야 좋다는 논리는 삼명통해나 무슨 연애자평 같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평진전과 적천수의 논리는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평진전이나 적천수를 공부함에 있어서도 이게 묘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을목이 이 묘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경금으로부터 그걸 안 받는다는 게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 논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분명히 그 자평진전 2권인가요? 거기서도 묘고 형충의 그 학설 거기서 얘기를 했죠. 이게 설하고 선생도 마찬가지로요. 이게 묘수에 갇혀 있는 것은 여기 을, 개, 무 중에 개수만이 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을목은 묘 속에 갇혔다고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 그래서 이게 수만 이게 묘 속에 들어가 있어서 지인이 지인을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수지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 토 속에 여기로 있다고 그래서 보호받느냐 그렇게 지금 그렇게 끌어다 쓰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완강했어요. 이 사주에서는 설하고 선생이 그런 취지에서 이게 묘 속에 을모가 묘고 속에 진술중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경금으로부터 그걸 을목이 안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청간과 지지는 시간과 공간이 같은 공간이에요.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경금이 이 경금 청간은 활성화되고 움직이는 글자죠. 이 극화로 여기를 가면 이 공간에 가면은 여기 병화가 있는 거예요. 병화가 칠살이 무서워가지고 여기 범접을 못 오는 거죠. 이 공간에 가야 을목을 그걸 수가 있는데요. 이 논리와 지금 이 문구를 기초로 근거로 야 이게 묘 속에 있으면 보호받는다. 이걸 주장하는데 그걸 설하고 선생도 그런 뜻에서 이 묘고 형충 이걸 묘에 있으면 보호한다, 보호받는다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어요. 오히려 이 묘고는 형충으로 열어야 좋다 그런 걸 완전히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신은 쟤를 왕해서 뭐 생해줄 수가 제가 이미 왕해서 생해줄 필요도 없고 식신으로 정관도 극도 못 온다 여기서 못 오는 이유는 아이고 이게 칠살이 기다리고 있어요 식신 입장에서는 병화 무서워서 여기 이 동네 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병화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 갈짓자가 지시 대명사죠. 뭘 그 받느냐? 대명사는 이거를 어, 안관이죠. 안관. 여기 한신이죠. 이게 식신. 병화가 이렇게 시에서 얻어가서 이걸 극하는 것은 이게 부대적인 작용일 뿐이다. 이건 부수적이고 본질이 아니다. 이게 그렇게 보는 거죠. 이걸 뭐 멀리 있어서 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어, 이건 부수적일 뿐이다. 지극히 어, 격공 논리, 즉 자평진전 논리가 아니라 극천수 논리에 의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한겨울에 이게 이제 중동 이게 해자축 겨울 중에 이게 자면 가운데 있죠. 해자축 중에 자가 이게 한겨울에 태어나서 물은 차고 토는 아주 동토가 됐다. 얼었다. 물은 차고 이게 깡깡을 얼어서 어찌 목을 상할 수 있겠느냐. 병화를 얻어가지고 병화를 비추어서 따뜻하게 해야 수가 활동력을 얻을 수 있고 수가 활동을 해야 수생목으로 목이 생기를 띨 수가 있게 된다. 이것은 조후가 급해서 물은 차고 땅은 얼었고 그래서 어찌게 땅에서 이게 나무를 키우겠느냐. 여기서 병화가 필요한 것은 조후가 급해서 이 병화를 용신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게. 설령 식신이 없다고 해도 또한 당연히 인성이 용신이다. 병화가 용신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식신이 없다고 해도 이게 한겨울에 태어나고 땅은 얼었기 때문에 이게 인성이 용신일 수밖에 없다. 어째서 서로 장애가 안 된다고, 즉, 병화가 식신을 극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인성을 용신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냐, 인성을 쓴다는 얘기냐, 이게 지금 이게 혼란스럽게 한 양반이 이게 본인이에요, 본인. 서 선생. 이걸 이 논리, 이 자평진전의 논리, 여기 설상공의 사주 정관격에서 설명했던 논리 구조와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 동일한 거거든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심 선생의 취지를 비틀은 거죠. 자기 입장에서 자기는 적천수 신봉자니까 적천수 입장에서 이 사주를 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푸는 것은 자평진전의 입각에서 사주를 푸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표현은 뭐냐? 이거는 병화를 쓸 수밖에 없는 거는 이거 한겨울이고 조우 때문에 이걸 쓸 수밖에 없다. 재성이 이렇게 강하다고 그래도 이게 조우 때문에 써야 된다. 지극히 적천수 입장에서 주석을 다루는 거예요. 즉 이거는 이 사주를 적천수 입장에서 감명을 한 거죠. 자평진전 관법으로 사주를 푸는 게 아니라 적천수 관법에 의해서 풀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지금 어디서 비롯됐느냐? 우리가 용신이라고 여기요, 병화가 용신이다. 자평진전에서는 용신이 이 자수가 용신이고 상신이 얘네들을 쓰겄다는 거죠. 상신을 같이 쓰겄다는 거죠. 병화나 식신 둘 다 상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평진전에서는 원칙적으로 격국이꼬로 팔자용신 정고원령이죠. 그래서 이게 격이꼬로 용신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 상신이 자평진전에서 이게 병화하고 식신이 되는 거죠. 마치 여기에서 이 상신으로 정관격인데 재성과 인성을 두 개 다 썼듯이 그러니까 좋은 사주가 된 거죠. 이렇게 제극인을 못 하니까 여기도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식신을 탈식할 수가 없어요. 이 효신이 이게 두 개 다 기능을 하기 때문에 좋은 사주가 된 거죠. 지금 심 선생은 자평진전 입장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평진전 논리 입각에서 푼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적천수 논리를 가지고 푼 거예요. 이 양반은 용신이 어, 이게 이제 적천수에서 용신을 이렇게 잡죠. 오행이
생극제화를 따져보니 이 오행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즉, 뭐, 억강부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글자가 뭐냐.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는 조 때문에 병화를 쓸 수밖에 없다. 이 식신이 없다고 그랬다. 완전히 적천수 논리로 본 거죠. 이게 지금 이 귀절은 적천수 입장에서 보니까 읽는 독자들의 눈과 귀를 매우 특히 혼돈스럽게 혼란스럽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적천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이 문구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자평진전의 논리에 입각해서 보면은 너무나 자평진전의 그 근원리와 정확하게 맞는 거죠. 이것은 이게 정관격에 있어서 재와 인성을 모두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그 대응되는 거죠. 제격이라고 그래도 일간이 신약하니까 이게 재성이 왕하다 그래도 이게 이 지지에 있고 천간에 이렇게 인성이 있어 놓으면은 극받는 일이 지지는 조금 이게 동하지 않고 정하거든요. 여기 자진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극을 받는 요소도 있으나 그러나 그건 미약하거든. 천간에 떠 있는 글자에 비해서. 이게 병화의 힘이 여기 보면 재성은 막강하고 재성이 막강하다는 얘기는 나의 반대 진영이 강하니까 나를 도와주는 인성이 필요로 하다는 거죠. 인성을 쓴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리고 막강하다고 그래도 식신호로 생을 받아도 이게 탈식의 문제도 안 일어나고 상관이 없다. 이게 그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음, 이게 보면은 지금 그리고 서 선생이 심 선생이 이렇게 탈식되는 경우, 식신이 붕괴되는 경우에 암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탈식되지 않았어요. 식신이 살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암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원문에서 지금 암관은 이 두 번째 사안에서 이렇게 식신이 망가졌을 때 이 식신으로부터 이 식신이 없으면 암관이 보호되니까 그러는 거죠. 지금 이것도 지금 엇갈리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함께 쓴다고 그래도 여기처럼 이게 이제 을목이 암관이라고 그래도 이 경우 여기 병화 때문에 여기 이 공간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 경금이. 그러니까 보호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설상공 사주처럼 그때 정관격에서 재성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듯이 제격에 있어서도 인성과 식신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아까 뭐죠? 그 오방한 이게 차서각격 한 사주라 얘기죠. 이게 아, 이게 논리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겁니다. 소생이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소생이 이걸 처음 일독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힘들게 읽었습니다. 그 일독할 때 10번도 더 읽어봤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몰라서 그 설상공에서 아주 정관격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어, 요 사주를 놓고 요 사주를 보니까 심 선생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논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런 구조 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자평진전이 앓으면은 내공을 키울 수 있는 아주 그 특경이 되는데 초학자들에게 이걸 깨우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소생이 구독자도 얼마 안 되고 뭐 진짜 강의도 이렇게 다 한문으로 하고 또 뭐 재미나게 설명도 못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공부를 하실 분들은 소생이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이런 정관기억에 설상곡의 사주와 그 대응되게 이 사주를 이해하면은 쉽죠. 이걸 깨우치는데 소생 원문 읽고 10년도 더 걸렸어요. 10년도. 이게 진정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이 사주의 논리 구조와 이 사주의 논리 구조를 대비시켜 놓고 보면 10년을 앞당길 수가 있는 거죠. 진정으로 공부하시고자 하는 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소생의 유튜브로 하는 취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과 같이 굉장히 그 명리 공부하기에 그 환경 여건은 좋죠. 유튜브 같은 게 많이 있고 옛날과 달리
접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하죠. 그러나 이런 거를 이야기해 주는 선생님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나름 그런 소생의 원문을 읽고 10년 정도 후에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제시함으로써 이렇게 안 풀리면은 이렇게 손짓 하나로 방향 제시 하나로도 거기서 어, 스님들이 마당 쓸다가 그 빗자루 쌀이 빗자루에 튕겨나가는 그 작은 돌멩이가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에 견성한다는 얘기죠. 이 작은 거 이런 거 하나로 사주가 그렇게 그 통하는구나. 이게 물리가 트이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알으면. 예, 여러분들도 그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생에 이게 일도 할 때 내가 뭐 한 열댓 번을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뭔지. 근데 나중에 한 10년 후에 이 책 지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구조에 있어요. 그래서요. 이 절은 특히 매우 그 공부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공부하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매우 혼란스럽게 한다. 전혀 혼란스러운 게 없어요. 본인이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본인. 선생이요. 예, 그렇고요. 결국은 이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분명히 여기서 자평진전식으로 하면 용신은 자수고요. 상신이에요, 얘네들은. 예. 이 두 번째 사주를 보면요. 이게 이제, 이게 요 사주죠. 요 사주를 보면 개수 일간이라고 그러죠. 일간을 일원, 뭐 일간, 개수 일간이죠. 그래서 연에서 임신의, 연이 임신이다. 이게 원문에는요, 이 원문에는, 이렇게, 어, 두 번째니까요. 여기 임진으로 돼 있어요. 자평진전, 원문에는 그, 임진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임진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자평진전 평주설하고 선생 책에 보면 이게 임신으로 돼 있어요. 임신. 임신. 그래서 이렇게 연에 여기 임신, 진이 아니라 신으로 돼 있다. 그리고 시에서 이렇게 인성을 봤다는 거죠. 편인을. 비록 4월에, 이게 음력 4월이니까 요 4월이죠. 이 뱀월 달에 수는 절지라는 얘기죠. 수는. 이게 진짜, 이게 개수면은요, 이게, 그 12운성을 이렇게 보면은 수 입장에서 양간과 음간을 적천수에서는 이 음간 개수도 그 임수처럼 양간처럼 사가 절제예요. 예, 그래서 이게 임수의 로곤 사화거든요. 아니 해수거든요. 해수와 충하는 거는 다 절지입니다. 그래서 이 개수도 임수처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화가 이 4월 달이 절지가 된 거죠. 그런데요, 자평진전에서는 이게 음간의 여의가 태지예요. 절지가 이제 오화가 되는 거죠. 오화가. 어, 이게 이런 표현이 이게 이제 이거 저평진전 1권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요. 이게 수는 이 개수 여기 일간의 얘기죠. 일간은 4월 달에 이게 절지다. 힘이 없다 얘기죠. 절지면. 그러나 인성이 왕하다. 인성이 이렇게 왕하죠. 그리고 이렇게 사유 이렇게 또 합도하고 해서 왕하죠. 그리고 여기 뭐 서 선생은 임신이니까 이게 장생을 얻어서 이미 힘이 있죠. 뭐 임진이라고 그래도 양가는 자신의 고에 통근을 하죠. 아무튼 이 임수가 힘이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개수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임수가. 그렇게 이렇게 금국, 이렇게 사유 이렇게 하면 이게 인성으로서 생을 받기 때문에 절지에 태어났다고 그래도 이 개수가 인성도 왕하고 일간이 강하다, 약하지 않다. 그 얘기죠. 이게 을목은 근이 없다 이게 식신은 여기 근이 없죠. 왜 여기 진이면은 을목이 여기죠 이게 이게 이제 서 선생은 이게 을목이 이제 신년에 원숭이띠로 태어났으니까 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근이 없어서 효신으로 탈식이 됐다. 근동목을 당해서 이게 박살났다.
이렇게 되면요. 이게 진월달에 태어났다 그래도 이렇게 극을 받으면은 이게 붕괴됩니다. 근이 약해면요. 당연히 이게 금이 훨씬 더 강하죠. 이거는 탈식이 됐죠. 그래서 본래 당연히 사중에 있는 재성으로 사중에 있는 재성 여기 무토죠. 이게 아주 이게 사중에 있는 병화죠, 병화. 재성으로. 재성으로 이게 너무 인성이 왕하니까 인성을 어느 정도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죠. 재성으로 인성을 파괴하고 관을 생하는 재성으로 인성을 파괴하고 인성이 너무 강하니까 그리고 관을 생해주는 건 요거는 이제 무토죠. 무토가 정관이죠. 사화 속에 있는 본기로서의 무토입니다. 여기가 아니라요. 그래서 생해주는 것으로 용신을 삼는다. 결국은 뭐냐? 사화에 있는 병화, 이 사화를 용신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즉 병화를 용신으로 삼는다는 거죠. 이게 어, 이게 이 양반은 그 요 자평진전의 격입고로 용신이거든요. 지금 지금 이 사화를 여기서 상신으로 얘를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상신 얘기를 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용신 상신을 구분해서 이렇게 써주면 더 좋은데 그래서 사람들로 헷갈리는 거죠. 예, 자평진제 입장에서는 이게 격이에요. 이게 용신이에요. 그리고 상신이 얘예요. 상신이 여전히 을목이 생제를 하죠. 여기 제를 목생활을 하죠. 그리고 여기 을목이 여기 무토를 이 무토관을 어, 극해서 이게 장애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장애가 안 될까요?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같은 공간, 이 병화와 무토가. 무토 극하러 가면 병화한테 설기 당해가지고 직접 그걸 안는다는 거죠. 요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극하려면 힘이 들어가요. 그냥 생해주는 것보다 훨씬 이런 이제 접천수, 저 설하고 선생이나 심희천 선생의 그 글을 보면 요런 논리가 많이 일어나죠. 이게 을사년이다. 그러면 여기 사화에 있는 무토를 그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해가 을사년이죠. 이렇게 화 때문에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이어지지 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요, 이게요, 어느 뭐가 있느냐. 이게 운에서 무운이 왔을 때는 어떨 것이냐. 그러면은 무운이 오면은 얘가 극하는 거예요. 극하는 거. 정관이 이거는 식신으로 이게 극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효신이 을목을 극함으로써 무운이 와도 괜찮게 하는 요소가 있는 거죠. 이게. 예,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인성 효신을 어째서 효신을 용신으로 삼아서 식신을 제거해서 정관을 지킨다고 얘기하느냐. 이게 순전히 이게 적천수 논리예요. 이게 용신이지. 왜 이걸 여기 효신을 사용해서 꼭 효신이 용신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 누가 용신이라고 했습니까? 이 용신은 자평진전에서 용신은 자평진전 2권 할 때도 얘기했죠. 써먹는 글자가 그냥 쓸 용자고 여기 오행의 생극제와의 중화를 맞추기 위한 그런 중용에서 의미하는 그런 중화를 맞추기 위한 그때 필요한 글자로서의 용신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냥 자평진전에서는 말 그대로 써먹는 글자가 용신이에요. 써먹는 글자. 가장 세니까 사주에서 가장 세니까 일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그 주특기가 이게 월이에요. 월요. 자기가 가장 강하게 그거 타고난 거거든요. 타고나기를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장 주특기 주목이에요, 이게. 그걸 사용해야지 그거보다 못한 다른 글자를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제껴놓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잘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거는 인생을 이피션시가 떨어지는 거죠.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결과가 더 안 나오죠. 효과성은 더 없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효과성을 먼저 따져야죠. 이펙티브니스를 따져야 돼요. 결과 도출 능력. 결과가 A안과 B안 A로 접근했을 때와 B로 접근했을 때 결과가 모두 동일하다. 그럴 때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이피션시를 따져서 A가 B보다 더 비용이나 더 손쉽다. 그러면은 A를 옵션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효과성이. 마치 그 선거에서 그 선거 비용 한도 내에서 똑같이 지출을 할 때 그 한도를 꽉 채워가지고 되는 것이 한도의 10분의 1밖에 안 쓰고 낙선하는 것보다 훨씬 그 선거의 그 목적, 그 효과 달성에 유리한 겁니다. 당선돼야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같은 논리죠. 예, 그래서요. 이게 자평진전 입장에서는 이게 격이자 용신이고 이게 얘네들이 상신이에요. 여기 인성이. 그런데 이 양반은 마치 심 선생이 언제 이걸 그냥 글자를 쓴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게 용신이 개념이 그냥 써먹는다. 쓸용자니까. 적천수에서는 이게 중용이 갖추어진 그렇기 때문에 이 일간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누누이 이권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게 왜 헷갈리게 했느냐? 이런 걸 무시하고 아주 제목이 잘못됐어요. 이거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자평진전 평주에 이게 어디 이게 적천수 논리죠. 그러면은 이 자평진전 평주가 없었으면 이런 글자를 놓고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이게요. 이런 글자를 알려면 적천수의 대부분 이론을 전제로 해야 돼요. 적천수뿐만 아니라 연애자평, 삼명통해 이런 걸 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그런 베이스가 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원문으로 적, 어, 자평진전의 논리, 예? 이런 논점을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굉장히 어렵죠. 그나마 서 선생이 이런 거라도 해가지고 약간 힌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초합자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그랬죠. 자평진전. 특히 더 어렵게 하는요. 예, 이렇게 이게 양면이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별해서 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곰곰이 생각해서 아, 이해가 되신 분들은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되신 거죠. 소생의 이거 원문 읽고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을 여러분들이 이 소생 강의 한 번 듣고 이해하신 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생이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 이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 구독자라든지 너무 소생이 보기에는 혹세무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구독자 늘리고 뭐 이렇게 조회수 늘리려면 이렇게 뭐 유명인이라든지 뭐 올해의 운수라든지 이번 달에 뭐 일간별 뭐 지물운이라든지 뭐 이런 것 저런 거 하면 조회수가 높아지죠. 근데 그건 다 소생이 양심에 비추어서 보면요. 그 혹세무민입니다. 맞을 확률이 10%도 안 되는 걸 그래서 소생은 어, 구독자니 뭐 조회수에 상관없이 진정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그분들에게 소생이 독학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에, 꿈이라도 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런 생각으로 유튜브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 2년 됐는데 1000명도 안 되는 거고 굉장히 조금 창피하기도 해요. 창피하기도. 그런데 그리고 소생에 이제 하는 일이 있어서요. 이게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으면 어, 그 실시간으로 아니면 뭐 금방금방 이렇게 피드백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대부분 영상 올리고 업로드하고 잠시 이제 그 댓글 밀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하죠. 어,
이렇게 인성과 식신을 함께 사용해서 상신호로 장애가 안 되면은 좋은 격이 될 수가 있다. 경영에도. 설령 이렇게 극을 받아서 이게 식신이 탈식됐다고 그래도 요 자체로 이렇게 제가 왕하죠. 제가요. 이렇게 이게 같이 나와 있고 그럼 원령과 있음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무토 이게 재생관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 이 식신이 탈식이 돼도 귀격이 될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경우는 이게 제왕생관의 논리가 여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제성격에 있어서, 아, 제격에 있어서 정관을 상신으로 하는 경우, 또 식신으로 상신을 하는 경우, 이 양자는 일간이 강한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때는 이 재성이 그렇게 일간이 힘이 있다는 얘기는 재성이 그렇게 세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제가 중첩돼서 있다든지 이렇게 신자진까지 이렇게 됐다든지 재성이 강하죠. 일간이 내가 약하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인성으로 생조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성이 상신이 되죠. 제격표현으로. 그러려고 보니까 이게 식신도 함께 있더라. 그럴 때 양자가 이게 효신 탈식이 안 되면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그러면 귀격이 된다. 설령 이렇게 극한다고 그래도 식신이 탈취된다고 그래도 제왕 생관이 될 수 있는 이게 암관이 돼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역시 귀격이다. 그래서 특히 이 사화 이거를 유념하셔야 된다. 여기에는 사 속에 여기로서의 모토가 아니라 여기 모토는 병화에 대응하는 이게 본기로서의 모토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죠. 이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격에서 이 천간으로 자기 일간 이해의 오행, 이게 수 이해의 오행이니까 그 일간 이해의 오행을 보니 이렇게 인성과 식신으로 식신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토 이해, 일간 이해에 인성과 식신으로 된 경우, 그럴 때 이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사주를 분석하는 훌륭한 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